자, 다음은 의사일정제 사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 2024-1호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공사를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조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공사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공사는 시청 사무공간 가부와 완화를 위해 원설계 당시 4층 옆 사장된 공간과 지하층을 활용하여 사무공간 및 창구로 사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동 619번지에 위치한 안성맞춤 아트홀 지상 4층과 지하 1층을 내부 증축하는 사항으로 창구로 사용될 지하층은 465제곱미터이며 사무실로 사용될 4층은 490제곱미터입니다. 총사업비 10억 8천만 원으로 설계용역비 8천만 원, 공사비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안성맞춤 아트홀 지하층 및 4층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별도 토지 취득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준공 후 이전할 부서는 현재 협의 중이며 추후 조직 개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공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철식 의원입니다. 이 예산 비용 추계 보니까 8천만 원 뭐 설계비 했다고 쳐도 15억이 들어가는 그 근거가 기존에 다 건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칸막이 시설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죠. 내부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거 다 이제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높게 책정한 것 같아서 15억씩이나 300평도 안 되죠. 사무공간은 하고 따지니까 30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290평, 29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창고하고 이제 사무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실은 또 거기에 그 책상 같은 거 기구나 여러 가지 뭐 사무용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비용 추계가 너무 많이 잡히는. 근데 요즘에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저희가 이게 기준도 서울시 건축 기준에 다 부합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새로 지려면 30억 정도 들어가요, 의원님. 30억 정도 토지 매입 포함해서 30억 잡아야 돼요, 요즘에. 잠깐.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좀 이 관련된 거는 좀 이 비용이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사무실 4평 구성하는데 기존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할 거면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뭐 긴축재정 하면서 지금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봐도 저희는 긴축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늘었어요, 예산이 더. 왜 그러냐면 보니까 다 이 지금 대규모 이거 관급 공사들 진행하느냐고 예산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뭐 시민들한테 뭘 긴축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안성시는. 차라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를 이참에 좀 더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런 거는 삭감해놓고 이게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이런 걸 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관련된 자료는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건 좀 상세 자료를 보고 나서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된 자료는 좀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지금 사진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은 내부 마감이라든지 설비 같은 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에 피트 공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보니 마감 공사를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서울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서 지금 전체 면적이 288평인데 그 평당 단가로 하게 되면 5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약 1,200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20이요? 네, 520인데요. 평당. 여기에 야, 그러면 이거 아파트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800에서 900 800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나오고 있는데 아니 사무실에 칸막이 몇 개 치는데 솔직히 이건 좀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면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칸막이 공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천장 마감과 그 각종 그 냉난방 설비, 그다음에 소방 전기 통신 공사를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골조만 아니, 있는 저희도 뭐 의원님들 중에서는 건축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조차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려점들이 그런 거예요. 한 15억 이상 들어가면 이거 관내업체에 또 이거 수주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 입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업체도 못 주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관내 기업들 해서 좀 참여하게끔 하려면 비용 단가를 좀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15억씩 해야 되면 또 입찰해서 외부로 또 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좀 저희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좀. 이거 한번 좀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의사일정제 사망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1호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 공사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사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축의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 확대에 맞춰 안성천 수계의 원활한 수지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권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대덕면 중리 652-2번지회 18필지를 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 준공 시 안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맞추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계획적 증설 및 개량을 통해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하시려고 하는 그 19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과장 조태래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14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그쪽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현재 고기 처리장이 지금 18,000평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소유자분들이 계속 건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도 뭐 국장님도 설명드렸지만은 그쪽 부분이 그 처리장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 다른 사람들이 농림지에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계속 용량을 갖다 계속 확장을 하는 그 도시계획 확장되면서 처리장 용량도 계속 증설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요. 지금 현재도 보면 포화 상태에 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증설이 필요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시면 주민분들이 협조적이신 건가요? 이 부분이 현재? 저희한테 매입해달라는 분도 다소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토지가 지금 저희가 이게 쭉 이제 가격 단가 기준 가격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전이어도 기준 가격이 좀 높은 곳이 있고 좀 현저히 많이 낮은 곳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입할 때 이 부분이 진행될 때 네.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마찰이 심하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올려놓은 거는요, 그 공시지가에 3.5배를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하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가지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많이 민원 발생될 사안은 아니고 좀 원만하게 진행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네요. 그 민원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자,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2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비 사업부지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중복리 일원 강우시 상습 침수로 인하여 주택 침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4년 1월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면적 60제곱미터의 설비동 및 4,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공도 중북리 583번지 일원 5,000제곱미터의 토지 취득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공도 중봉리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토지 매입이 한 필지로 5천 평방미터가 되는 건가요? 네. 예, 과장님. 스카저 조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추계에 토지 취득이 지금 메인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네. 메인 면적이 1813 평방미터가 맞나요? 비용 추계요.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팀의 한병철입니다. 그 메인 면적이 5천 평방미터가 맞고요. 이건 오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취득 가격이 9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583번지 1원이면 어디쯤이 될까요? 현재 땅을 사는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몇 번지를 사는 거죠? 583번지입니다. 583번지가 굉장히 필지가 크던데. 예. 5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보면 이게 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네. 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표준지로 나오는 게 이제 141-2 답으로 나와 있는 곳이 공시지가가 59,8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5배를 넘는다고 해도 이 가격이 맞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 59,800원인데 약 6만 원 잡고요. 그래가지고서는 5천 평방미터를 계산했을 때 9억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813으로 돼 있어서 이게 높게 나온 모양입니다. 그건 좀 오차가 돼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정태훈 부의장님. 네, 정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니까 취득재산이 한계동 지금 우리 설치를 한계동 하실 거잖아요. 신기루 배수펌프장 그 신설 한계하는데 지금 추정 가격이 21억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안성시 걸로 취득재산이 소유주가 안성시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는 아래쪽을 보시면 토지 이제 건물 말고 토지 하천에 지목은 하천인데 거기 이제 한 필지 요거 지금 현재 9억 잡혀 있는 거. 근데 여기가 이제 취득재산 소유자가 이제 국토부의 환경부 국가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금액을 저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국가로?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요, 네. 환경부하고 기부 채납 가능 여부를 갖다가 한번 전 타당성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요새는 국가자산이라도 다 매입을 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록가로 좀 세워놓은 거고요. 그 이후에 전 행정 절차가 하천 부지에는 전 시설물을 앉힐 수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시켜가지고
행정재산 맴도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 지금 9억이 잡혀 있는 네, 그 예상 토지 매입 가격은 빠지는 저기 거죠. 빠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 금액이 지금 9억 잡혀 있는 중에서 공시지가로 일부가 저기 지불을 하고 금액이 남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가지고 2개 평가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아마 감평해보는 아마 이 금액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9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받게 돼서 네. 어차피 저희가 매입할 땐 감정평가 다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남으면 여기 남는 거고 모자르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기부채납으로 되면은 이 비용은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재산 취득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3호 공도읍 중복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4호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쪽의 안성 노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림식품부와 안성시 간 체결한 농촌협약 사업 중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개별 가공 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 개발과 농업인의 성공적인 식품 가공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컬푸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 기반시설인 노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안성시 금강면 신양봉리 212-2번지 1원의 미사용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연면적 705제곱미터 2층 규모로 노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준공시 지역 내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새로운 안정적 소득원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노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토은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그 건립하는 부지에 그 원래 건물이 좀 있던 곳 아닌가요? 구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철거하실 거죠? 그 철거하고 지금 여기 조감도가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페이지 25쪽에 보니까 그 조감도 지금 사진하고 조감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요 건물은 저기 철거하고 지금 조감도대로 다시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요거 혹시 철거하는 철거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네. 철거 비용은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1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지금 이거 총 사업비에 그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보시니까 사업 내용에 1층에 습식 가공실 만드시고 2층에 검사실, 창고, 사무실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혹시 평당 단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비용은 평당 850으로 계산했습니다. 850입니다. 850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재가 혹시 어떤 걸로 계산하셨습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건축 구조는 철골 구조에다가요. 네. 그다음에 진급 판넬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티 정도 사용하시나요? 아, 두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두께는 중부권 단열 규정이 한 250mm로 알고 있습니다. 250이요. 네. 250mm로 되어 있고, 네. 철골 구조에 250mm. 지금 이게 혹시 단열에 지금 가장 보면은 이제 건축물을 져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뜨겁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너무 춥거나로 해서 그 난방비가 되게 좀 많이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난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냉난방. 그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냉난방 혹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건 태양광 발전을 추가 지붕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략 용량은 한 18kW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18kW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그 지금 철거하는 건물이 목구조의 건물 원래 안성시 도농교류지원센터로 사용이 됐던 거죠. 지금 그 기능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넘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 맞나요? 이게 어쨌든 2009년이면 한 14년 정도 지난 건데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이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과정이어서 저희 포도박물관 사례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유성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부지에 이제 그 2009년도에 준공된 복합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경과됐고요. 현재 그 기존의 복합체험관에 2년 전에 안성시 도농교류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도농교류센터가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 합류하면서 그곳이 이제 비어 있었고요. 지난해 이제 그 한파하고 폭설로 인해 가지고 기존 목조 건축의 중간 부분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 또 파열도 됐고요. 그래서 기존 복합체험관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그래서 노골포도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09년도에 지어질 때는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혹시 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당초 취득가액은 한 7억 4천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였고 어쨌든 이건 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뭐 14년 지나서 뭐 건물들이 많이 그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기가 됐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나 이게 앞으로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기능을 좀 제대로 끝까지 보통 개인의 주택이면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기능이 상실돼서 집이 사람이 안 살면 이렇게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됐더라도 관리를 좀 잘해서 향후에 예산을 좀 절약해 가면서 다른 기능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2024-45 안성 로컬 푸드 가공 지원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5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쪽의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를 건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농촌 고령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시유지인 일중면 농국리 536-12번지에 연면적 1471제곱미터의 지상 2층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별도의 토지 취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2회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보되었고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체 사업비의 33%를 도비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기숙사 준공 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해결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로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숙소 건립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 의원님. 이게 25호실이라 그랬는데 총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 윤성글입니다. 저희가 그 방호실은 한 25호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온돌방 형태로 운영하면 한 80명 정도에서 한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거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평당 그러면 건축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인력지원팀장 김작선입니다. 계략적으로 지금 평당 한 900 정도 잡았고요. 90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이제 설계 용역비하고 부대비를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여기 거주하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저기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농가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그 네. 사용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료 제하고. 예. 이게 그 일단 지어지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그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저기 관리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그 운영비하고 그게 연간 한 2억 1천 정도 제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할 때 이용료에서 이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으면 그건 상계가 될 걸로 예측합니다. 그 운영비 전체가 이용료랑 임대비로 완전히 상세가 될 거라고 예.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그 어쨌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어서 평당가가 낮은 건 아니네요. 저는 그렇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 재미있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
그러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그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여튼 그 공간을 좀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돈 벌러 와서 그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지금? 그거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비용이?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 그 1인당 그 저기 고삼농협 사례를 보면 농어촌 민박을 활용한 기숙사 이용인 경우에 1인당 한 그 숙소비로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농가에서 가장 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숙소비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저희 시가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그 농가의 어려운 문제도 좀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다가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이용되는 이제 그 숙소 외에 또 농한기에는 이제 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용도로다가 향후에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그건 안 나오신 거고요. 네, 농한기에 그렇습니다.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 빈 공실을 사용하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례로다가 이제 뭐 그 코로나 상황인 경우에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제 그 1층하고 2층하고 이용 그 통로를 좀 그 출입 저기를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좀 그 어떤 긴급 상황 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정토근 부의장 말씀하시죠.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도비를 지금 50억 확보하셨습니다. 올해 확보하신 거죠? 금년도에 그 도비 16억 5천을 확보했고요. 네. 그 부족한 12 매칭은 내년도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비 총 확보하신 금액이 16억 5천입니다. 네? 16억. 예, 예. 16억 5천. 예, 예. 16억 5천 확보하셨고 지금 현재 이거 추가 확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니까는 여기 현재 확보하신 금액이 또 그 이 외국인 근로 기숙사 사업 말고도 그 로컬푸드 가공센터도 보니까 국비를 10억 5천만 원 또 확보하신 거죠? 예, 그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예, 네. 확보한 사항입니다. 예.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 말로는 그런데 이게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시의 부담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관계 우리 부서원들이 많이 노력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까 지금 이 숙소가 지어지는 곳에 승강장이 좀 가깝습니까?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부지 예정지가. 지금 이 부지는 이제 그 일죽 동부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부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규사 건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2층 규모로다가 이제 그 건축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버스 승강장 여쭤봤습니다. 버스 승강장 마을 입구이기 때문에 지금 예. 질문을 다른 거 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버스 승강장. 네. 버스 승강장은 그 바로 앞쪽에 이제 그 지방도가 있잖아요.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몇 분 거리 정도 될까요? 한 2, 3분 거리. 도보로 네. 가능합니까? 예, 예. 버스 예, 예. 승강장까지?
그러면 이제 추가로 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까지는 지금 한 2, 3분, 네.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운영비가 연간 2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건물 관리비, 예. 총 관리비가 그만큼 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25실이 아닙니까? 네. 현재 25실을 운영하는 그 이제 운영해서 받는 운영비로 그 사용료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는 사용료로 이게 이제 충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방 한 실에 몇 분 정도가 들어가십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공간 면적은 이제 시설 용역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인 1실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그 농가에서 그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제 숙소 형태를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4명 내지 6명, 최대 6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 명이 쓰는 방하고 6명이 쓰는 방하고는 네. 비용도 좀 달라야죠. 예, 예. 받는 비용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잠깐 얼른 계산을 해봤는데 그 21억을 25실 네. 풀로 찼다고 가정하에 네. 4인 1실로 25실이 풀로 찼을 때 12달이 다 사용되면 1인당 그 내야 되는 비용이 17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풀로 차 있지 않고 네네. 좀 빠질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빠지는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20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제 20만 원 정도를 냈을 때 이게 이제 근사치에 가깝게 네. 이제 그 풀로 찼을 때와 풀로 좀 차지 않았어도 17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운영비는 그래도 좀 충당이 그 유지 관리비죠. 유지 관리비가 좀 감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전기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우리하고 이제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전기를 좀 안 안키시는 편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각 그 호실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호실마다 그 전기 계량 검침기 그게 따로 별도로 개별로 좀 설치가 돼 있어서 네. 그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그 공과금 전기 공과금이죠. 그거는 부담토록 하게 해야 한다면 조금 더 전략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쓴 게 내 얼마인지 내가 알고 내가 그걸 부담해서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으로 좀 해주는 게 건립하실 때 좀 고려해봐 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그 일중면에서 이제 이거를 좀 기숙사를 예정하시는 것 같은데 시내권하고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일중 능국리 그 마을에서 그 면 소재지까지 거리는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1.5? 예. 2.5km? 2.5km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이게 접근성이 좀 어느 정도 시내권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시내하고 접근성은 대체적으로 뭐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도보로 걸어도 예. 뭐 30분이면 충분히 그 일종 농역까지는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저희 시 전체 그 하우스 시설 면적의 일중면이 한 34% 정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일중면에 또 축산 농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라든지 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감안해서 계절 근로자의 그 외국인 근로자가 네. 한 43%가 일중면에서 그
거의 그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저기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이용률이 높은 시설하우스 재배 면적 비율이 한 일중면이 우리 시 전체의 한 34%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이쪽 그 여기 일중 말고 따로 또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운영을 좀 내실 있게 해보고요. 이쪽 그 서부권에도 좀 그 향후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로자들을 보니까 그 1인, 그러니까 4인 1실로 계획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 어떤 하우스를 네. 기숙사를 또 뭐 미리 이제 이렇게 미리 준공하고 네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 규모로 4인 1실 정도로 사용하십니까? 지금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유스 호스텔을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확인한 바로다가는 4인 1실로다가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몇 개 지자체가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설계도면 잘 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네네. 뭐 제 생각에는 보통들 그냥 보통 1인 1실 이런 식으로 해서 침대 스타일로 많이들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그냥 온돌로 그냥 하신다고 얘기하신 네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예. 그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고삼농협 공공형 계절 근로제 숙소를 이렇게 좀 관찰을 해봤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분들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침대형 고민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좀 인식도가 좀 숙소를 이용하는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침대형보다는 그 온돌형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튼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저희 안성에 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 기숙사인데 편의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저는 그래도 깨끗하게 좀 그 이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도적으로 좀 더 해줘야 될 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 상태라든지 앞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진짜 뭔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숙사 지실 때, 질 때 그걸 잘 담아서 같이 함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 시간이. 저희 회계과장님 오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얘기 연장해서 그 저희 시 소유의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발주를 통해서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시 소유의 건물인데 비어 있거나 이런 건물 그 다 리스트 같은 것도 다 있으신 거죠? 그런 건물은 거의 없나요? 아, 그 저희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간이 없어서 뭐 저희들이 받는 민원들이 뭐 공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건물을 지면서 공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기존에 건물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많지는 않은데 혹시 뭐 그런 공간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부서랑 협의를 하시면은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혹시 그 비어 있거나 이렇게 이제 향후 이용 계획이 뭐 언제까지만 이용하고 끝나는 그런 건물 리스트가 있으면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거 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그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관련돼 있어서 이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요즘에 농지 위에다가도 짓고 있는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숙소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농림부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 예. 동업적재과장 윤성글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다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농어촌 민박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이제 농막 형태를 갖다가 좀 그 활성화해주는 쪽으로다가 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그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이게 기숙사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지만 한 곳에 있으면 사실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부분이 농가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집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본인이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타깃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네네. 계속해서 다 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5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6호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을 상정합니다. 박총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가축 분유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건립은 금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업농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탄소 배출량 감축 필요와 특히 축산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축산 상생 모델을 도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건물 취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비 406억 원을 투자하여 일중면 고은이 산 91-1번지의 시유지에 건축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과 기타 부대시설 2,000제곱미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별도 토지 취득 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 준공 시 안성시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중면 축사 밀집 지역의 가축 분유의 적정 처리 및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가축 분유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보급하고 또한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축산 분야 탄소 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축 분유 통합 바이오 에너지와 시설 건립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예, 이게 용량이 1일 12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금 밑에 반입 대상 농가도 나와 있긴 한데 전체 저희 축산 규모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가 여기에 그 분뇨를 저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희 일일 120톤 이제 용량 중에요. 저희 이제 그 돼지 분뇨가 일일 90톤이고요. 그다음에 소 분뇨가 일일 20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거를 일주기에 이제 설치하게 된 이유가 일주기 저희 그 안성 관내에서 가장 가축이 많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일주기 저희 안성시 관내 대지의 45%가 일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중면 중에서도 장암리 다음으로 고온방초리 지역이 가장 그 돼지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요. 저희가 총 35만 두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돼지 농가 수가 한 3만 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돼지 농가로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주계만 총 35만 두 돼지가 있다는 말씀? 아니요. 저희 관내 전체 관내 돼지가 전체가. 35만 두고요. 아, 예. 그럼 여기 분뇨 시설 설립이 되면 주로 일죽 주변에 있는 농가들의 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가 지금 고온위에 설치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온 방처리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온 방처리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좀 용량이 남을 경우에는 이제 그 일중면을 우선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산 가봤었는데요. 예, 예. 거기에 비하면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서산을 말씀드리면은 서산은 저희보다 이제 용량이 큰 게 300톤이 넘는데요. 그게 다 가축 분뇨가 아니라 그 하수 온이랑 그런 거랑 해서 가축 분뇨는 저희 한 100톤 이내로 들어가고요. 다른 저기 하수 쪽 슬러지랑 그다음에 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비교하기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가축 예. 분뇨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비슷하게 예, 들어가는 예. 거고. 네. 아, 그럼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로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 바이오가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저희가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그거는 그 저희가 이제 설계를 또 이제 들어가 봐야지 자세하게 또 이제 그 구상을 하겠지만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수소로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기로 발전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일을 할 500가구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그거를 생산할 때 남는 폐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그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폐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 같은 경우에 10%가 약간 안 되는 그 규모의 분뇨는 처리가 가능한 거고 소는 3,400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소가 99,000두 되는 거죠. 예, 소는 일부입니다. 예. 소는 아주 예. 일부고. 예. 네. 일단 저희 바이오가스 시설이 저희 그 돼지 농가를 우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축산 냄새 문제가 돼지 농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이런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저기 제주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산, 그다음에 이제 홍성,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논산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6년 12월 완공이 목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젠 구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국비도 조금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건립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우려되는 게 저희가 4,100평 정도 규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4,100평이면 사실상 150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120톤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규모가 저희도 그 용역사랑 그거를 협의를 당연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CUG 부지 면적이 지금 용량하기에도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이제 넉넉한 게 아니라 좀 간신히 할 수 있는 그 부지 이게 면적이라고. 보통적으로 예. 2,800평에 100톤으로 보고 네. 120톤은 보통 3,500에서 3,60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4,100평 정도면은 150톤도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은 받았거든요. 그 부지 네. 면적에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근데 저희는 조금 예. 그 부분에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용역사랑 상의한 바로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그 타당성 용역을 다 저희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용량을 이제 더 늘릴 수 있으면은 더 이제 이왕하는 거 이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요 부지 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요거를 또 건립을 하려면은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용량에 지금 이제 400억 정도 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업비가 또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사업 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좀 사업비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요 규모로 저희가 하는 걸로. 400억 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2021년만 해도 네. 120톤이면 280억에서 290억을 잡혔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저희가 130억 가까운 금액이 조금 뛰었어요. 이게 지금 건축비가 상승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좀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환경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지금 이제 원래 그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또 하기에 지금 완전 최신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금 이 단가를 톤당까지 저희가 1톤 처리하는데 3.3억 원을 지금 거기다가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톤당 단가가 3.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지금 406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성과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맞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성공 사례만 봤지 실패 사례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저희 전국적으로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랑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분야 많은 공법들이 전문 지식이랑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예. 그분들 의견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곳 중 하나라고 네, 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거기 업체를 조금 위탁을 줬던 것도 좀 컨택을 조금 해봐서 저희도 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톤 규모의 12곳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안성 규모 정도면. 근데 이제 이게 시범 사업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늘어나려면 그만큼 이 첫 번째 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설계 시공 과정에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전문가들 의견을 조금 들으셔서 그 반영을 조금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정통은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가축분뇨 통합바이오 에너지와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보통적으로 지금 이게 국도비를 보통 반영받아 와서 확보해 갖고 올 때 보면은 50% 이하인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현재 국비가 80%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325억 600만 원. 네, 좀 많은 금액을 지금 80% 정도 확보하셨고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좀 튼튼하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앞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고 질의하셨고 이제 성공 사례가 참 중요하고 우리 안성에 이와 같이 이제 그 한마디로 가축 분뇨 냄새 악취도 잡고 그 악취도 잡으면서 이렇게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전기로도 할 수 있고 이제 가스도 할 수 있고 또 그 남은 열로 인해서 그 주변 농가에서 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그 겨울철 그 작물 농업 작물도 할 수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남은 열로 그 찜질방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찜질방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농가 소득을 증대를 위한 그 농작물 네, 시설 같이 해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가보신 곳들이 주로 서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약간 과거에 좀 더 오래된 기술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 그 김제에서 하고 있다든가 이제 몇몇 곳은 지금 독일 기술도 이제 보급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악취가 전혀 없었어요. 거의. 네, 악취가 거의 없었었기 때문에 독일 쪽에 보니까 독일의 뭐 이제 뭐 헤이글이라든지 헤이글 또 아니면 또 다른 그 이제 우리가 김제 같은 건 다른 업체죠. 거기는 이제 갔다 왔던 것이라 업체를 이제 이름을 좀 허명하게 그런데요. 이런 곳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김제 같은 경우는 전기도 이미 판매하고 있고 가스도 판매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잔량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것들로 그 비료화 시켜서 그걸 퇴비화 시켜서 비료가 아니라 퇴비화 시켜서 그 저렴하게 그 농가들에게 그 퇴비 공급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2,000원에 사야 될 퇴비라면 뭐 1,000원에 공급해주는 이런 식으로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독일 말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좀 더 있을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유럽 선진지 바이오가스를 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이제 그 예산을 지금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바이오가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 농가 단위로 이제 독일은 그 바이오가스 구축이 잘 돼 있고 또 독일 주변에 덴마크가 있는데요. 거기는 조합 단위로 대규모 시설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단위로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의 시설과 뭐 덴마크 시설을 좀 같이 견주어가지고 저희 우리시에 좋은 거를 도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일에서 예. 직접적으로 이 바이오가스 하신 분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걸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시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아갖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이제 사업을 뜨려고 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는 독일의 경우는 그 축산 농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농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농장마다 바이오 그 에너지화 시설이 예. 하나씩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 타고 달리다 보면은 그 도로 옆에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악취가 나면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개인, 덴마크는 그러면 조합 단위로. 예, 조합 단위로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 이 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랑 조금 더 예. 이게 좀 더 가깝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설명 주실 때 주로 우리는 소보다는 요번 시설은 돼지 분뇨가 주로 더 하려고 한다고 예,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거든요. 예. 보니까 그때 견학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돼지하고 소가 그 가축 분뇨의 수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돼지로 주로 할 것이냐 소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분뇨 들어오는 그 농도라든지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예. 기계 시설이 조금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축분이었던 거, 이제 거기는 소였던 거죠. 네. 그래서 돼지는요라고 했더니 돼지가 오히려 수분 함량이 좀 더 높기 높아서, 때문에 예. 네 기기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돼지로 우선 하려고 하신다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고온리산 91-1번지에 예. 자리하려고 하실 때 예. 이 주변의 일대에 그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보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더 많은가요? 농가 수로 따지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한 60여 농가 되는데 지금 이제 대지 농가가 20여 농가 좀 안 되고 소농가가 나머지입니다. 근데 이제 소농가는 원래 이제 비교적 축분량이 적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돼지만 계획을 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 90톤, 소 20톤을 추가로 한 것이 이 소 사육하시는 농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 20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아, 비율을 좀 예. 그래서 넣으셨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 독일처럼 개인이 그 예. 바이오가스 그 독일 분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니까 정부 지원 그 독일 김제에 있는 네. 그 시설은 정부 지원을 환경부 지원이라든지 그걸 단 한 푼도 안 받으셨답니다. 네. 단 한 푼도 안 받고 순수하게 본인 개인이 투자해서 이제 그걸 진행하셨는데 현재 이제 손익분기점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하셔서 전기며 가스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생산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또 그 나머지 열로 주민들한테 그 어떤 좀 주민들을 위한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다. 열하고 아까 말한 그 비료 예. 이제 그 거름이죠. 예. 예, 그 거름을 줄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훨씬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 성공 사례 만들어서 좀 안성이 아까 최승혁 의원님이 12곳 정도 같은 규모라면 12곳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필요한 그런 설비들이 좀 요소 이동거리가 좀 멀지 않게 예. 좀 해주시면 마을에도 그 지역 부락에도 예. 좀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는 부분들로 예. 찜질방이 필요한지 아니면 가수 농가에 필요할 것인지 잘 좀 예. 네, 의견을 좀 모아서 주민의 의견을 좀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지금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철 국장님이 한 뭐 이렇게 잘 함께 지금 검토하셔가지고 몇 개 정도는 충분히 좀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잘 좀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한테 도움되는 그런 시설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REC 가중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REC 가중치가 저희 120톤 규모에서는 REC 가중치가 1.5 정도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몇 정도 혹시 나올까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지금 용역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면서 좀 그 논의가 돼가지고 검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용역한 결과로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설을 지금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지자체가 그거에 따른 그 다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채우는데 한 70%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REC 가중치가 네. 높아질수록 사업성은 높아지는데 네네네. 이 지금 산업부에서는 REC 가중치를 최대한 낮추라는 지금 그런 취지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부나 지자체에서는 가중치가 높아야 예, 예. 이익이 나는데 지금 예, 산업부에서는 맞습니다. 좀 반대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굳이 저희가 산업부 예산을 받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환경부랑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 REC 가중치를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네. 지금 팀장님이나 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지금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게 환경부에서 명확한 아직 근거를 잡아주진 않았는데 이거를 저희 산업부를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부랑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아,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축제 때 한번 그 일주계 축제 갔더니 아직 좀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명회를 몇 차례 두 차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계획을 좀 이렇게 진행하실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지역의 이장님들도 같이 가시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죠? 그 많이들 이해 좀 시키셨나요? 그 지역 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이 확보되고 또 이제 요즘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가고 이제 부지 필지가 이제 다 오픈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장님이랑 상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또 마을 분들 그 대표자분들이나 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나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하셔가지고 그 저희가 그 견학 바이오가스 시설을 좀 견학을 좀 가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마을 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다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근데 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 100%가 주민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어차피 이제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면은 그 마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이거에 지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사업 추진 과정을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선진지 견학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그런 거 시설을 방문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은 개인 그 농가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고 뭐 덴마크는 협동조합 그런 시설로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덴마크든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든 저희가 그 시설 방문을 잘 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분뇨차가 이동하면서 냄새를 발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 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지 견학을 꼭 같이 함께 추진하셔서 나름대로 인식 개선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이게 모범 사례가 잘 돼야 뭐 안성에 제 생각엔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은 이게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좀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 재원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지방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지방비가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11호 잡아놨는데요. 지금 이제 도비도 지금 일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전체 지방비 중에 도비가 30%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비 30%고 예, 그럼 나머지 70% 저희 10위가 되겠습니다. 10위가 그 지방비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부분 중에서. 8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중에 예. 30% 정도는 예. 도비로 따올 수 있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태는 지금 직영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직영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건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금 다른 데도 시군도 다 초기에는 지금 이게 운영이 일반 업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전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서산하고 이제 논산도 좀 저는 갔다 왔는데 이제 논산하고는 이제 처리 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 서산은 물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다 또 하수 처리장으로 좀 보내는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액비나 퇴비를 좀 뽑아내는 것 같고 그런 이제 형태인데 지금 뭐 논산 보니까 거기는 축협이 거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축협에서 운영하고 안성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산 계룡 같은 경우는 20억인가 30억 정도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축협이 갖고 있고
그래서 축협이 좀 안정적으로 축산 농가와 같이 그리고 그 이제 배설물 같은 경우도 이제 축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축산 농가가 이제 이 분을 파는 거예요. 맞는 건가요? 뭐 축산농가가 이제 일부 그 운임비를 지급합니다. 예. 운영비가 아니라 예. 이 축분이나 예. 돈분을 판다고 그러니까 그게 시설에. 가축분뇨 수거 푼다. 운반 예. 예, 파는 거죠. 예. 팔아서 뭐 그걸 뭐 사료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는 그럼 정확하게 지금 운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서산하고 가깝나요? 아니면 논산하고 가깝나요? 저희는 지금 서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산계룡 축협은 거기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리 방식도 예. 처리 그리고 처리 방식도 방식도 지금 논산계룡 축협 아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저희가 비료로 만들어도 이거를 저희가 지금 과비가 돼서 저희는 지금 뿌릴 수가 없기 뿌릴 수가 때문에 없는 다 상태라는 정화방류 얘기죠. 처리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서산도 지금 그 공공 처리 하수 처리 시설에다가 이걸 또 맡기잖아요. 여기서 예. 걸러진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제 묽게 만들어서 또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형태, 그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서산은 좀 이제 공공 하수 처리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저희는 지금 거기는 연계가 되어 있는 부지는 아니고요. 단독 방류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그거를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그 처리 시설을 다 지금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치에 맞게 거기에- 정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정화를 해서 다시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저희 서산 갔을 때도 근데 부지가 선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가까운 곳에 일단 좀 해서 좀 처리를 하시는 게 비용 면으로도 훨씬 더 이롭지 않나? 그 가까운 곳이라는 거는 어디? 이제 우리 예. 그 하수 처리 시설을 하고 가까운 곳에 그것도 좀 설치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서산처럼 공공 하수 처리장이랑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효율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공공 하수 처리장 부지를 이제 용역도 다 거쳐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거의 용역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일죽이 가장 고시유지 있는 데가 가장 그 타당성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 바이오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에너지 바이오화 시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축산 관련된 냄새 때문에 지금 방식으로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경제성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있기로는 전기를 여기서 한전에서 사가는 비용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보면 그 톤당 그 전기료를 하여튼 그 한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그 전기를 좀 비싸게 사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그걸 잘 모르시면 예.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가면 네. 나중에 이게 한전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오히려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전기 매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탁을 하든 저기 하든 그러면 이제 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저는 이게 직영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축협이든 어떻게 됐든 공공단체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공공재가 좀 투여가 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단순한 위탁이나 이거를 또 개인 위탁으로 돌리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공공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면 이 사업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게 해서 동부권에 있는 냄새를 일단 저감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6호 가축 분뇨 통합 바이오 에너지화 시설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9조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및 인력 감소 추세에 스마트팜은 청년을 농업농촌으로 유입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지역에만 정부 주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돼 안성시 청년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영농 경험 및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영농 현장에 투입할 시 초기 자본 회수 실패와 농업 현장 이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현실에 맞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후 청년 농업인 임대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관내 정착 확대와 경기도 스마트팜 선도지역 거점 조성으로 스마트 농업 신기술 선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4년 안성시 축산면 용설리 일원에 1헥타르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재원은 12%입니다. 2025년에 청년 농업인 선정 및 본격적인 시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최초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스마트팜 선도지역 거점 조성과 청년 창업농 육성 및 관내 정책 확대에 따른 판매소득 2억 원, 소비활동 2.6억 원, 1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 의원님. 여기 그 토지가 시유지랑 민간부지 섞여 있는 건가요? 네, 기술보호과장 서정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토지 매입비 10억은 민간부지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게 몇 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민간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1헥타르 중에 3,000평이요? 예, 시유지가 아주 조금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민간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목이 그러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선발 인원 4명의 임대 면적 0.2헥타르씩 이렇게 임대를 해줄 거잖아요. 예, 600평 0.2헥타르씩 네 개소로다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 그 선발된 청년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자부담은 그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네네. 임대료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잡고요. 다음에 실제 영농에 필요한 실제 농자재라든지 종묘 구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농자재, 종묘 이런 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임대료 연 80만 원 정도고 여기 시설은 딸기나 오이를 재배하기 적합한 시설을 설치를 아예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평당 뭐 24년도 아니고 25년에 어쨌든 청년 농업인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뭐 지금 0.2헥타르 정도면 1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스마트팜 시설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범용 저희는 그 비닐하우스 파이프형으로다가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네. 그 실제 그 상주 혁신밸리에 있는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의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는 저희보다 한 최소 2배 이상의 설치비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아, 비닐하우스에 파이프 관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예, 저희는 그 실제 농가가 이제 그 거기서 2년 동안 임대를 하고서 창농을 할 때 현실에 최대한 그 근접되게끔 농가가 창농을 할 수 있게끔 범용형 하우스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토지 매입비 빼고도 시설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그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귀농하시거나 창농을 하는 젊은 청년들이 일반 노지에서 하는 과거와 같은 그런 농사를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후계 경영인으로 선발이 된다든지 할 때 그 3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 같은 걸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그 자본을 좀 투입을 해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문의가 많고 관심도가 많고 실제 그쪽으로 앞으로 많이 청년들이 창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기본 임대 3년 동안은 약 2억 원 판매 소득 기대하는데 이제 이 0.8헥타르의 3년 내에 2억 원의 소득 창출 기대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농산물 그 경영 분석했던 그 분석집을 자료 근거로다가 꼭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냥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이거 시범농이라서 이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하면 더 실제로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좀 더 소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한 호기심 이제 궁금증인데요. 이렇게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초기 자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몇 년 정도 지나면 시설비 정도는 다 저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리온실처럼 되어 있는 하우스에 뭐 최첨단의 아주 고가의 장비들로만 갖춰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장목에 따라서 또는 그 농산물의 그 가격이 등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에서 했을 때는 노동력이 절감되고 다음에 뭐 생산성이 좀 향상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스마트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보존받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투입비가 많으면은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과도한 그 시설을 그 농가분들한테 권유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비닐하우스 형식의 스마트팜을 제안을 해드리고 농가분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창농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하고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저도 당연히 뭐 이렇게 시범 사업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정부 주도 임대형 스마트팜이 타 지역에 있다는데 어느 지역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한 9군데 정도가 되는데 평창, 제천, 영천, 신안, 장수, 양구, 김제, 밀양, 삼척이 있고요. 최근에 2021년도에 좀 추진하고 있는 데가 당진이 좀 있습니다. 그 당진이 한 3헥타 정도의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이제 지역 청년 중심으로 선발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당연히 저희 안성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농가를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뭐 다른 지자체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고 중도 이탈하는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임대형 스마트팜이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그 길어야 3년 안쪽서부터 지자체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이라 아직까지 많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이렇게 배출됐던 분들이 실제 창농을 한 케이스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이 아직까지 구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 사업에 있어서 궁극의 목적은 임대를 나오신 분들이 저희 안성에서 창농을 하는 게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스마트팜 관심이 많아서요. 실제로 지어지면 그런 창농이 가능한 그 자본력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현장 그 방문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서 좀 가까이서 접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통훈 의원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은 지금 4명이시잖아요. 4명 발탁하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4명 발탁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 설명을 쭉 들으면서 로또가 벼랑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농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귀농하고자,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많이 힘드니까 그 각자 어디에 이렇게 버스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로또를 긁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게 로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간 3년, 우리가 돈, 이게 금액을 내는 것도 좀 임대 기간 동안, 본인들이 내는 것도 봤습니다. 비용 부담 보니까 월 80만 원이 아니고 연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만 원이지 않습니까? 8만 네. 원이 안 되죠. 네. 12달로 나누면. 그죠? 7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져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 기회를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좋은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떤 이런 혜택들은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좀 평등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월 8만 원이면은 7만 원이죠. 월 7만 원. 그 하우스 비닐 이거 나중에 시설 바꿔줄 때 포장 3년 정도는 보통 쓰죠. 한번 이렇게 약간 이게 두꺼우니까. 이게 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교체 비용도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무상으로 주시지 8만 원은 왜 받습니까? 7만 원, 연 80만 원은 뭐 한다고 받습니까? 그냥 열심히 잘해서 그 목표액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임대 주고 그거 할 수 있게끔 주고, 안 나오면은 그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체인지하는,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좀 가져봤습니다. 과연 4명을 선정할 때 얼마나 선정하는 사람은 머리에 쥐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전혀 없고 100% 10입니다. 전국에서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전국에서 하고 있는 곳도 몇 곳 없고, 자, 경기권에 혹시 몇 곳 있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최초로 시작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창업 농업인이 4명이고 이제 보조 근로자가 16명.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자리 창출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 창출은 맞죠. 근데 이게 우리 청년 일자리입니까? 지금 농업인 일선 없어서 다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지금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만들고 있고 다 하는데, 이 청년 농업을 했다고 해서 이 근로자가 청년이거나 그러라는 확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4명의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 그 청년들끼리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 해서 우리가 이거 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동호회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토마토를 하겠다, 우리는 딸기를 하겠다, 작물 중에서 또 우리는 뭐를 하겠다 해서 이게 몇 명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 사업을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조근로자 16명 해갖고 뭐 그 이제 청년 농업인까지 하면은 이제 20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계획안도 같이 있어서 이 사업은 좀 추진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작은 했는데 전혀 그 일손 자체가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한테 준다면 이거는 노또라고 생각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청년 농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이렇게 해주는데 청년이 임용을 배웠다거나 아니면 양장을 배웠다거나 다른 거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오픈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검토를 했었고요. 일단은 기본은 계획은 그 4명 선발로다가 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뭐 3명이나 4명이 그 팀처럼 꾸려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4명이 시작을 했고 보조근로자가 12명에서 곱하기 3년에서 4명 곱하기 3년 뭐 이렇게 했고 이제 12명 그럼 16명 곱하기 또 이제 3년 하시겠죠.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이만큼만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안성시가 최초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실 건데 그 발표에 과연 이 근로자가 내국인이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로또로 그래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청년농업 말고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로 그냥 자 카페를 한다든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갖고 아니면은 임용 받아서 미용실을 오픈했을 때 어떻게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다 해주냐는 거죠. 그거 다 저기 저리융자 아닙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해주는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갚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 80만 원, 월 7만 원의 돈만 내면 내가 그거 하다가 혹시 실패해도 내가 거기다가 내놔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최대한 성공하게끔 이렇게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는 그런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예, 이게 그 정토근 의원님 말씀처럼 이 어디 뭐 하면 잘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저는 누가 공약사항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건 저는 이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 그 스마트팜 관련된 걸 하려고 내놓으실 거면 보다 좀 구체적인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아까 거기 그 경기도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런 것들은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청년들한테 뭐 청년몰 예전에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그 돈 다 까먹고 다 나가 자빠져 있는데 그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사업을 좀 진행할 때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청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줄 거면 그렇게 해줘야 한다 생각을 저도 이게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부지 선정은 정확히 되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죽산면 쪽에 네,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 농가랑 알아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이렇게 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사안들 이렇게 올려줄 거라면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이거 하면 맨날 저희는 화만 내는 사람들로 박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정토근 의원님 부결 의견 주신 건가요?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의사일정제 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약안에 대한 관리계획안 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제 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 반대 4,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7호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 및 시설 취득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